명호가 네가 50년 전에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걸 알았어. 너 왜 그랬어? 우리 친구였잖아. 내가 영길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면서. 난 너한테서 모든 걸 빼앗고 싶었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72 박순자. 한때 재벌가 며느리였지만 지금은 시한부 6개월을 사는 여인입니다. 최영길 75. 순자의 첫사랑. 50년 만에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난 남자죠. 한명옥 70. 순자의 고교 동창이자 인생을 바꿔놓은 배신의 주인공입니다. 강철수 68. 명옥의 남편이자 과거 증거 조작 의혹을 가진 전직 검사. 이정희 65. 실버타운의 신입 입주자이며 남편의 억울한 사건 진실을 손에 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 5사람이 뒤엉킨 사랑과 질투 그리고 복수로 얽힌 50년의 질긴 인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실버타운 그린빌리지. 박순자는 거실 창가에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72년을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지난 50년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불과 석 달 전이었다. 순자 씨, 오늘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요. 복도에서 간호사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검진 결과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췌장암 말기. 6개월. 감사합니다. 순자는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사실보다 그녀를 더 괴롭히는 건 따로 있었다. 오후 3시 실버타운 카페테리아. 어머 순자야. 여기. 한명옥이 손을 흔들었다. 50년 지기 친구.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 명호가 미안한데 내가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뭔 소리야? 우리 오늘 영길 씨도 온다고 했잖아. 네가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는데.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최영길. 그녀의 첫사랑이자 50년 전 약혼자였던 남자.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노신사가 들어섰다. 희끗한 머리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 선한 눈매를 가진 최영길이었다. 순자. 영길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오랜만이야 영길 씨. 순자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50년 묵은 미움과 사랑이 동시에 끓어올랐다. 앉아요 영길 씨. 우리 얘기 많이 나눠야죠. 명옥이 자리를 권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다. 영길이 순자 맞은편에 앉았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영길 씨는요? 저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명옥이 끼어들었다. 아휴, 뭐 이렇게 어색해. 우리 다 늙은 사람들인데. 순자야, 영길 씨 부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그러셨군요. 유감입니다. 순자 씨 남편분도 작년에. 네. 다시 침묵. 하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명호가 나 먼저 가봐야겠어.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영기를 보면 볼수록 50년 전 그날 밤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밤 11시 순자의 방. 그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속에는 낡은 일기장과 편지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20대의 그녀와 영길, 그리고 명옥이 함께 웃고 있었다. 1975년 여름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서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오래된 편지 한 장을 펼쳤다. 순자에게 오늘 밤 우리의 약속 절대 잊지 않을게. 내년 봄에 꼭 결혼하자. 내가 은행 시험만 붙으면 바로 우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릴게.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영길이가.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1975년 12월 24일 밤 모든 게 무너졌다. 그날 순자는 명동의 한 찻집에서 영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영길이 청혼 반지를 준비했다고 했다. 하지만 나타난 건 명옥이었다. 순자야 미안해. 명옥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영길이 다른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게 뭐야? 어제 명동에서 봤어. 영길 씨가 미안해 순자야. 내가 차마 말을 못했어. 순자의 세계가 무너졌다. 다음 날 그녀는 영길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편지도 찢어버렸다. 그리고 2주 후 명옥의 소개로 만난 재벌가 삼세남과 맞선을 봤다. 순자 씨,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박재훈. 30대 중반의 차분한 남자. 순자는 그렇게 영길을 잊기로 했다. 아니, 잊으려 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진실을 알아버렸다. 그 사진은 조작이었다. 영길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명옥의 방을 찾아갔다. 명옥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어머, 순자야, 무슨 일이야? 명옥은 여전히 밝게 웃었다. 50년간 그래왔듯이. 그때 말이야, 1975년 크리스마스 이브. 네가 나한테 보여준 그 사진. 명옥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거짓말이었지? 그 사진 조작한 거였지? 순자야, 너 무슨 3개월 전에 우연히 알았어. 재훈 씨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한 편지에서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속였는지.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명옥아, 넌 왜 그랬어? 우리 친구였잖아. 내가 영길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면서. 명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서늘한 웃음이었다. 그래, 맞아. 내가 했어. 왜? 왜긴 왜야, 난 너한테서 모든 걸 빼앗고 싶었어.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소리야? 순자야, 넌 몰랐겠지. 영길 씨를 처음 좋아했던 사람이 누군지. 바로 나야. 고2 때 고백했었어. 근데 영길 씨가 거절했지. 자기는 너를 좋아한다고. 명옥의 눈에서 오래된 미움이 번뜩였다. 그날부터 난 너를 미워했어. 넌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괜찮았지. 나한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복수하기로 했어. 그래서 나를, 그래, 재훈 씨는 내가 먼저 알았어. 그 사람 원래 나한테 관심 있었거든. 근데 내가 너를 소개시켜줬지. 재벌가 며느리 자리 너한테 주고 싶었어. 대신 영길 씨를 빼앗은 거야. 순자는 다리가 풀렸다. 50년 동안 나는 후회해. 근데 말이야, 순자야, 그 50년 동안 넌 재벌가 안주인으로 호의호식했잖아. 난 검사 와이프로 눈치 보면서 살았어. 누가 더 행복했을까? 행복? 너는 내가 얼마나.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방을 박차고 나왔다. 복도에서 마주친 사람이 있었다. 최영길이었다. 순자 씨, 방금 대화 다 들었어요. 영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50년. 우리 50년을 잃은 거군요. 두 사람은 그렇게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실버타운에 새로운 입주자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게 됐어요. 65세로 보이는 단아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반갑습니다. 전 한명옥이에요. 명옥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정희는 명옥의 손을 잡으며 빙긋 웃었다. 한명옥 씨, 그 유명한 강철수 검사님의 부인이시죠? 어머, 어떻게 아세요? 제가 예전에 법조계에 있었거든요. 강 검사님 소문 많이 들었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정희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날 밤 정희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펼쳤다. 1985년 12월 15일 피고인 이상훈에 대한 판결문. 서류에는 담당 검사 강철수라고 적혀 있었다. 30년을 기다렸어. 드디어 복수할 시간이야. 정희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일주일 후 순자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박순자 씨,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안 합니다. 하지만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의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병원을 나온 순자는 영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길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순자 씨, 저도요. 두 사람은 한강변의 카페에서 만났다. 영길 씨, 저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영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췌장암이에요. 6개월 정도 남았대요. 순자 씨. 영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와서 당신을 다시 만났는데 이럴 수가. 괜찮아요. 저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요. 다만, 순자가 영길의 손을 잡았다. 남은 시간 동안 함께 있어 주실래요? 우리가 놓친 그 50년을 6개월이라도 되찾고 싶어요. 영길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하지만 순자 씨, 한명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 여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순자는 아들 민호를 불렀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45세의 민호는 박재훈 그룹의 부회장으로 승승장구하는 재벌 2세였다. 민호야, 엄마가 너한테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강철수 검사. 지금은 변호사지. 그 사람 뭔가 약점 없나 알아봐 줄래? 민호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한명옥 이모 남편 말씀이세요? 왜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민호야, 엄마가 명옥이한테 50년 동안 속았어. 그리고 순자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아버지와의 결혼도, 그래. 다 거짓 위에 세워진 거였어. 민호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좋은 엄마는 못 됐구나. 무슨 소리세요? 엄마는 최고예요. 민호가 순자의 손을 꽉 잡았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응?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요? 지난번에 받으신다고.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다 정상이야.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 시각 이정희는 강철수를 만나기 위해 그의 로펌을 찾아갔다. 이정혜 씨?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철수는 정희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다. 강 변호사님, 30년 전 기억나세요? 1985년 이상훈 씨 사건. 철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 사건이 왜요? 전 이상훈의 아내였어요. 철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나가주시죠. 강 변호사님, 당신은 제 남편을 억울하게 감옥에 보냈어요. 증거 조작까지 하면서요. 뭐라고요? 당신이 무슨 증거가? 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30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증거를 조작했는지, 어떻게 증인을 협박했는지. 다 여기 있어요.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 뭘 원하는 겁니까? 복수요. 제 남편은 억울하게 15년을 살고 출소한 지 3년 만에 죽었어요. 당신 때문에요. 그건 이번 주말까지 당신이 저지른 일을 모두 자백하세요. 그리고 공개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이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하겠어요. 정희는 차갑게 웃으며 사무실을 나갔다. 그날 저녁 실버타운 식당. 순자, 영길, 명옥, 철수, 정희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다. 어머, 다들 여기 계시네요. 명옥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하지만 순자는 차갑게 외면했다. 순자야, 아직도 화났어? 화? 50년을 속인 년한테? 식당이 조용해졌다. 순자 씨, 여기서는. 영길이 만류했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다. 한명옥, 너 정말 나쁜 년이야. 친구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배신하는 거야? 명옥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 배신? 야, 박순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 때문에? 내가 너한테 뭘 했는데? 네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고통이었어. 항상 1등, 항상 예쁘고 항상 사랑받고. 두 여자가 일어서서 서로를 노려봤다.
이보세요.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철수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정희가 냉소를 흘렸다. 강 변호사님은 조용히 계세요. 당신도 할 말 많은 사람 아니에요? 철수는 정희를 쏘아봤다.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바로 그때 식당 입구에서 한 여성이 나타났다. 아빠, 최수진이었다. 영길의 딸. 4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이었다. 수진아, 왜 왔니? 아빠, 그게 병원 일로 급한 게. 수진이 말하다 말고 순자를 봤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어머, 박순자 씨? 수진이? 순자도 놀랐다. 수진은 순자가 다니는 병원의 의사였다. 아빠, 이분이 아빠가 말씀하신 그 순자 이모세요? 응. 수진의 얼굴이 복잡해졌다.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영길과 수진은 따로 자리를 옮겼다. 아빠, 순자 이모 건강이 안 좋으세요. 알아. 순자 씨가 말해줬어. 그런데 아빠, 순자 이모가 항암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영길은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왜? 제가 여쭤봤는데 그냥 남은 시간을 자연스럽게 보내고 싶다고. 영길은 고개를 떨구었다. 아빠,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응, 50년 전부터. 아니, 지금까지. 그럼 이제라도 함께 하세요. 남은 시간이라도. 영길은 눈물을 흘렸다. 그 시각 순자는 민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강철수에 대해 알아봤어요. 뭐가 나왔니? 1985년 증거 조작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한 사업가를 억울하게 감옥에 보냈대요. 그 사람이 바로 이상훈? 어떻게 아세요? 그 사람 부인이 지금 여기 실버타운에 있어. 이정이라고. 순자는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다. 민호야, 그 증거 내가 쓸 수 있을까? 엄마, 뭐 하시려고? 복수. 다음 날 순자는 정희를 찾아갔다. 정희 씨, 우리 협력하면 어때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철수 그리고 한명옥. 둘 다 우리한테 빚진 사람들이에요. 정희의 눈빛이 반짝였다. 계속하세요. 순자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정희는 듣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함께 하죠. 그날부터 두 여자의 복수가 시작됐다. 먼저 순자는 명옥을 불러냈다. 명옥아, 우리 마지막으로 제대로 얘기 좀 하자. 뭘 더 얘기해? 다 끝난 거 아니야? 아니, 시작이야.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뭔데? 1975년 12월 23일 당신이 사진관에 맡긴 합성 사진 의뢰서. 명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민호가 찾아냈어. 그 사진관 주인이 아직 살아있더라고. 기록도 다 보관하고 있었어. 그래서?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명옥아, 나 이제 죽어. 6개월 남았어. 명옥은 순간 말을 잃었다. 뭐? 뭐라고? 췌장암이야. 말기. 그래서 말인데 죽기 전에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 네가 한 짓 세상에 다 알리고 갈 거야. 순자야, 제발. 늦었어. 이미 언론에 제보했어. 내일 아침 일면에 실릴 거야. 50년 전 친구의 인생을 파괴한 여자라는 제목으로. 명옥은 무릎을 꿇었다. 순자야, 제발. 나 이제 늙었어. 자식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어. 제발. 하지만 순자는 차갑게 돌아섰다. 네가 나한테서 빼앗은 50년 이렇게 돌려받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주요 일간지 사회면에 기사가 실렸다. 50년 전 친구 인생 파괴한 전직 검사부인 한명옥 씨 증거 조작 의혹까지. 실버타운은 발칵 뒤집혔다. 저 여자가 그런 짓을 했다고. 세상에, 친구를 그렇게 배신하다니. 명옥은 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철수는 긴급히 변호사들을 불렀다. 여보,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 닥쳐. 당신이나 걱정해. 당신 1985년 사건도 곧 터질 거야. 철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정희. 그 여자가 당신 증거 다 가지고 있어. 바로 그때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로펌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변호사님, 큰일 났습니다. 검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1985년 이상훈 씨 사건 재조사에 들어간다고. 철수는 주저앉았다. 순자는 영길과 함께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순자 씨,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영길 씨 50년이에요. 50년 동안 우리가 놓친 시간. 명옥이가 빼앗아간 우리 인생. 하지만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죽기 전에 정리하고 싶었어요. 영길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이제 복수는 끝났으니까 우리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요. 영길 씨, 순자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 받아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싫어요. 저는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남은 시간을 영길 씨와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걸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민호를 불렀다. 엄마 건강히. 민호야, 엄마가 사실대로 얘기할게. 나 이제 6개월 남았어.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그게 무슨 췌장암이야. 말기. 미안해, 늦게 얘기해서.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왜 치료 안 받으세요? 민호야, 엄마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그리고 마지막 남은 시간, 엄마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과 보내고 싶어. 최영길 아저씨 말씀이시죠? 응. 미안해, 민호야. 엄마가 너희 아버지를 사랑으로 만난 건 아니었어. 알아요, 엄마. 괜찮아요. 아버지도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셨잖아요. 순자는 아들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3일 후 검찰이 강철수를 소환했다. 강철수 변호사님, 1985년 이상훈 씨 사건에 대해 증거 조작 혐의가 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여기 당시 증인이었던 박모 씨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당신이 협박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철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이건 당시 증거물 보관 기록입니다. 변조된 흔적이 명확합니다. 저는 강철수 씨 체포하겠습니다. 철수가 수갑을 차는 순간 로펌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강 변호사님, 정말 증거 조작하신 겁니까?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씀은? 플래시가 터졌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정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복수했어요. 명옥은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자식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게 다 사실이에요? 아빠가 구속됐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명옥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순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순자야, 만나자. 제발. 순자는 답장하지 않았다. 다시 문자가 왔다.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제발 한 번만 봐줘.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 다음 날 오후 3시 한강공원. 명옥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확연히 초췌해져 있었다. 순자야. 순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영길이 함께였다. 왜 불렀어? 순자야, 정말 미안해. 50년 전 일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나도 알아. 너무 늦었다는 거. 근데 순자야, 나도 고통스러웠어. 5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 죄책감? 그런 걸 느낄 줄 알았으면 왜 그랬어? 나도 몰라, 그냥. 너무 질투가 나서. 너를 파괴하고 싶었어. 명옥은 무릎을 꿇었다. 순자야, 제발 용서해줘.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남편은 감옥 갔고 자식들은 나를 원망하고. 너만 나를 용서해주면. 순자는 차갑게 내려다봤다. 명옥아, 난 널 용서 못해. 죽을 때까지 못해. 순자야. 근데 말이야, 너한테 하나 알려줄 게 있어. 순자는 명옥 옆에 앉았다. 사실 너도 피해자야. 뭐라고? 너를 이용한 사람이 따로 있어. 명옥은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소리야? 순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이건 내가 재훈 씨 유품에서 찾은 거야. 1975년 12월 재훈 씨가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 명옥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형님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명옥이라는 여자를 이용해서 박순자와 최영길을 갈라놓았습니다. 이제 순자는 곧 제 아내가 될 것입니다. 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자의 집안 인맥이 우리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훈 올림. 이게 뭐야? 명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나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 순간 재훈 씨는 너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야. 너는 그냥 도구였어. 명옥은 주저앉았다. 그럼 재훈 씨가 나를... 그래. 재훈 씨가 너한테 접근한 것도 네가 영길 씨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것도 다 계획이었어. 너를 이용해서 나를 영길 씨한테서 떼어놓고 나를 자기 아내로 만들려고.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우리 둘 다 이용당한 거야, 명옥아. 남자들한테. 명옥은 충격에 빠졌다. 그럼 나는 50년 동안 너 혼자 나쁜 년이 아니었어.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 순자는 일어섰다. 근데 명옥아, 그래도 네가 선택한 거잖아. 재훈 씨가 이용하려 했어도 네가 거절할 수도 있었어. 근데 넌 안 했지. 그게 네 죄야. 명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순자와 영길이 떠나가는 것을 보며 명옥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일주일 후 순자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순자 씨. 영길이 다급히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에서 순자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다. 영길 씨. 미안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 없어요. 제가 욕심이 많았나 봐요. 복수하느라 남은 시간을 낭비했네요. 아니에요, 순자 씨.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수진이 병실로 들어왔다. 이모, 이제라도 항암 치료 시작하시면. 수진아,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순자는 약한 미소를 지었다. 영길 씨, 손 잡아줘요. 영길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이렇게라도 당신 손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순자 씨 사랑해요. 50년 전에도 지금도. 나도 사랑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민호와 수진 그리고 영길이 순자 곁을 지켰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기적적으로 좋아졌다. 엄마, 순자 씨, 모두가 안도했다.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순자는 모두를 둘러봤다. 저는 복수하면서 깨달았어요. 미움은 미움을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것을요. 엄마, 명옥이도 재훈이도 철수도 다들 자기 방식대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순자는 영길을 봤다. 영길 씨, 저는 이제 용서하고 싶어요. 명옥이를 그리고 저 자신을. 영길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결정이에요, 순자 씨. 순자는 민호에게 부탁했다. 민호야, 명옥이한테 연락해줘. 만나고 싶다고. 3일 후 명옥이 병원을 찾아왔다. 순자야. 명호가 앉아. 두 여자는 마주 앉았다. 순자야, 나. 명호가 내가 먼저 할게. 나. 너를 용서해. 명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순자야. 정말? 응. 우리 이제 너무 늙었어. 미워하면서 살기엔. 순자야. 고마워. 정말 미안해. 두 여자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껴안았다. 명호가, 철수는 어떻게 됐어? 집행유예 받았어. 나이도 있고 초범이라서. 근데 변호사 자격은 박탈됐어. 많이 힘들겠다. 응. 근데 순자야, 너 때문에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명옥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순자야, 남은 시간 내가 옆에 있어도 돼? 그래, 명옥아. 우리 친구잖아. 한 달이 지났다. 순자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지만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영길은 매일 순자 곁을 지켰다. 명옥도 자주 찾아왔다. 이정희도 가끔 들렀다. 정혜 씨, 복수는 끝났어요? 네, 순자 씨. 이제 편해요. 다행이에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세요. 순자 씨도. 행복하세요? 네. 이렇게라도 영길 씨와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실버타운 옥상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순자, 영길, 명옥, 철수, 정혜, 그리고 민호와 수진이 모였다. 자, 건배.
모두가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순자 씨, 오래 사세요. 고마워요, 여러분. 순자는 모두를 둘러봤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제 인생 마지막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영길이 순자를 껴안았다. 순자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영길 씨. 별들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7사람은 오래도록 함께 앉아 있었다. 2개월 후, 순자는 이제 거의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영길 씨, 오늘 날씨 어때요? 맑아요. 햇살이 정말 예뻐요. 그럼 밖에 나가고 싶어요. 영길은 순자를 휠체어에 태워 정원으로 나갔다. 와, 예쁘다. 순자는 꽃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영길 씨, 제가 죽으면 순자 씨,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말해야 해요. 제가 죽으면 영길 씨는 행복하게 사세요. 다시 사랑하셔도 돼요. 순자 씨, 약속해줘요. 영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근데 순자 씨, 저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의 사랑은 당신 하나뿐이에요. 순자는 영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순자는 민호를 불렀다. 민호야, 엄마 유언장 있지? 네, 엄마.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줘. 영길 씨한테 10억 남겨줘. 네. 그분이 나 때문에 50년을 혼자 사셨어. 이제라도 보상해주고 싶어. 알겠습니다, 엄마. 그리고 명옥이한테도 5억. 민호는 놀랐다. 명옥 이모한테요? 응. 그 친구도 나 때문에 고생했어. 이제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그냥 이제 다 내려놓고 싶어. 일주일 후 순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의사들이 모였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수진도 눈시울을 붉혔다. 영길은 순자의 손을 놓지 않았다. 순자 씨, 깨어나요, 제발. 순자는 가끔 눈을 떴다 감았다를 반복했다. 영길 씨, 네,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다시 만나서. 저도 고마워요, 순자 씨.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함께해요. 네, 약속해요. 순자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명옥이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순자야. 명호가 왔어? 응, 왔어.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이제 다 용서했어. 순자야, 가지마, 제발. 명호가 행복하게 살아. 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순자 씨. 순자야. 심장 박동 소리가 멈췄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다. 박순자 향년 72세. 영길은 빈소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 아빠, 좀 쉬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난 여기 있고 싶어. 명옥도 빈소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도 하루 종일 울기만 했다.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흘 후 발인식. 순자의 관이 영구차에 실렸다. 엄마 안녕히 가세요. 민호가 눈물로 인사했다. 영길은 관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순자 씨, 다음 생에 꼭 만나요. 처음부터 함께해요. 영구차가 떠나갔다. 49제가 끝난 후 유언장이 공개됐다. 박순자 씨는 최영길 씨에게 10억 원을, 한명옥 씨에게 5억 원을 남기셨습니다. 모두가 놀랐다. 그리고 이정혜 씨에게는 3억 원을 남기시며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읽었다. 정혜 씨, 복수로 시작했지만 용서로 끝내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한명옥 씨에게는 이런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명호가, 우리 50년 동안 힘들었지? 이제 행복하게 살아. 다음 생에는 진짜 친구로 만나자. 명옥은 주저앉아 울었다. 마지막으로 최영길 씨에게. 영길 씨, 50년을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비록 6개월이었지만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사랑해요. 다음 생에 꼭 만나요. 영길은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다. 1년 후.
그린빌리지 정원에 순자를 기리는 작은 동상이 세워졌다. 제막식 날 영길과 명옥, 정희, 민호와 수진이 모였다. 박순자 여사는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버타운 원장이 추도사를 읽었다. 그분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막이 걷히고 순자의 동상이 드러났다. 미소 짓고 있는 순자의 모습이었다. 엄마. 민호가 헌화했다. 순자 씨. 영길이 헌화했다. 순자야. 명옥이 헌화했다. 순자 씨 고맙습니다. 정희가 헌화했다. 모두가 동상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로부터 5년 후, 영길은 여전히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순자의 동상 앞에서 커피를 마셨다. 순자 씨,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당신이 좋아하던 봄날이에요. 명옥도 가끔 찾아왔다. 그녀는 남편 철수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살고 있었다. 순자야, 나 요즘 교도소에서 봉사활동해. 네가 나한테 가르쳐준 거야. 용서와 화해. 정희는 젊은이들을 위한 법률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순자 씨, 제가 이제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복수보다 훨씬 행복해요. 민호는 재단을 만들어 소외계층 노인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엄마가 보여주신 사랑을 나눌게요. 수지는 무료 진료소를 열어 어려운 노인들을 치료하고 있었다. 모두가 순자에게서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살고 있었다. 어느 봄날 영길은 동상 앞에서 편지를 읽었다. 순자 씨, 저도 이제 곧 당신을 만나러 갈 것 같아요. 의사가 그러더군요. 6개월 정도 남았다고. 그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돼요. 드디어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순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나도 사랑해요, 순자 씨. 영길은 동상을 바라보며 평화롭게 미소 지었다. 이야기를 끝내며 인생은 길다. 하지만 사랑할 시간은 항상 짧다. 박순자와 최영길은 50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6개월을 함께했다. 그 6개월이 50년보다 더 소중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심으로 사랑했고 용서했고 화해했기 때문이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하지만 용서는 평화를 낳고 사랑은 행복을 낳는다. 우리 모두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자. 그리고 용서하자. 인생은 너무 짧다 미워하며 살기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